뉴저지주 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뉴욕 뉴저지주가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포 사회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뉴저지주가 소상인 지원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내 의료시설에 인력,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500억 달러의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등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내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휴교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8일부터 모든 학교들이 휴교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휴교 기간은 주 보건국이 학교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That effective Wednesday, March 18th, all New Jersey schools will be closed. And while this closure will be for at least 2 weeks, they will remain closed until such time as it is deemed by health officials to be safe for them to reopen to students and staff and for classes to resume. 이에 따라 뉴저지 내 140만 공립교 학생들은 당분간 집에 머물면서 원격 수업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침 및 점심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픽업센터에서 계속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25만 명의 학생들은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원격 수업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따라 뉴욕 뉴저지주가 강경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대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식당들은 배달, 포장 주문만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야간 통행 금지 권장에 나섰습니다. 교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대중시설의 영업 제한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I just did a call with Governor Phil Murphy of New Jersey and Governor Ned Lamont of Connecticut, and we are adopting the same policies. There will be no more gatherings of 50 plus people. 어제 오후 8시부터 식료품점, 주유소, 약국, 의료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바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 대중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단 식당이나 바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는 허용됩니다. 이들 조치는 향후 추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손님들로 부쩍이던 식당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코로나라는 그런 유행병 때문에 저희들이 다 어렵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당분간 또 우리가 only 문을 닫아야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이나 이런 먹는 것은 only 투고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괜찮지만 우리 종업원들 여러 사람들 다 쉬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요. 정말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일 살롱, 미용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극장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자택근무 시행에 들어간 회사들도 많습니다. 뉴저지주는 주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호보큰시가 16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발표한 뒤 이어진 조치입니다. All non-essential
and non-emergency travel in New Jersey is strongly discouraged between the hours of 8 p.m. and 5 p.m. daily, effective this evening at 8 p.m., until further notice. This is not a curfew, but it is strongly recommended. 필머피 주지사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응급 상황을 제외한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뉴욕 일원의 한인 교회와 성당들도 주일 예배와 미사를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경우 체크뿐 아니라 어플을 통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주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 미사와 주일 학교 등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한 곳이 많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 대신 가정 내 묵상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영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 법안을 추진합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추진하는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업주들이 직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이자 단기 융자를 제공하며 자가격리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마감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하원은 이날 패키지 법안 중 일부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며 신속한 처리에 나섰습니다. 주 상원도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선 주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도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대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 조사에 참여할 경우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세금 보고 기간을 9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의 세금 보고 기한은 7월 15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내 병원은 5만 3천 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는 불과 3천 개의 병상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5일 이내 정점을 찍어 최소 5만 5천 개에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의료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료시설을 새로 지을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와 대학 기숙사를 개조하여 대체 병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나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들로 부족한 의료진을 충원합니다. 현 시각 기준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로 뉴욕주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1만 49건을 넘어섰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종하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보건원 산안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약품을 참가자에게 투여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국립보건원이 바이오텍 업체 모더나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메신저 RNA 1273으로 불리며 현재는 카이저 퍼멘트 워싱턴 보건연구소가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55세로 다양하며 앞으로 1개월가량의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분량의 백신 주사를 2차례 맞게 됩니다. It was easy. It was just like a flu shot, or I had a flu shot a couple months ago. It was very similar to that process. It didn't hurt. I was very happy about that. 이번 임상 시험으로 백신이 안전한지 참가자의 면역 체계에 목표한 반응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This is the first trial of this vaccine, so our goals are pretty basic. We want to look at the safety, and then secondary to that, we want to look at the immune response, specifically antibodies produced against that particular protein that the vaccine causes to be made. 이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다는 사실이 입증돼 사람들이 접종하기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사노피와 미국의 존슨앤존슨 등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여 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 완화를 위해 약 8,5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기 지원 체계는 급여세 인하는 물론 항공업계를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이 급여세 감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해 왔으나 최근 의원들 사이에 경제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상황이어서 지원책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의회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8,5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지원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무료 진단검사, 근로자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지원 법안 이후 세 번째 조처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민들의 1,000불을 체크를 전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들의 경우 현금을 당장으로 필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을 위해 2주 이내로 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향을 받은 항공업계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이 그 편견에 기름을 끼얹는 격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중국을 연상짓게 하는 표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등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모든 정치 사회 생활의 제약은 물론 생활 패턴에도 변화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주지사들이 함께한 합동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의견을 통일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 케이스는 5,723명, 이 중 사망자는 97명, 치료 완치자는 74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통국 경찰 관계자, 학교 교육자, 언론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송사인 CBS 직원 4명이 확진자로 판명돼 뉴욕 헤드 오피스를 폐쇄했습니다. 타 빌딩에서 주요 직원들이 오피스를 마련해 원격 조적 방송을 했고 코로나 비상사태에도 언론인의 의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퀸즈 교정국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어제 병원에서 사망했고 뉴욕시 대중교통범죄를 총괄하는 NYPD 트랜짓 뷰로의 국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병원, 의사, 간호사, 소방관 등 코로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헐리우드 명배우 탐 행스와 그의 부인 리타도 영화 촬영차 호주를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탐 행스는 헐리우드 스타 중 첫 번째로 코로나 감염 사실을 밝힌 인물입니다. 이 소식에 유명 스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인 격리 생활에 나섰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능한 집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법은 개인 스스로 청결하는 예방수칙이 우선 실천돼야 합니다. 독감 예방처럼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20초 동안 손 씻기, 외출 후 소독하기 등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브롱스에 있는 183가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용실의 남성 용의자가 19세 여성에게 총을 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피해자는 건강이 호전됐고 용의자는 심각한 응급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두 남녀가 연인 사이로 추정하고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시경 교통경찰이 라커룸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자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뉴욕 경찰의 자살 사건입니다. 33살의 이 여성 경찰관은 콜럼버스 서클 환승 경찰서 탈의실에서 자신의 총을 사용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 뉴저지 패터슨 자동차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자동차 정비소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이 지붕에서 떨어졌지만 가벼운 철과상만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도 코로나19 사태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리버티 아일랜드 옆에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아직 재개장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있는 모든 쇼핑몰 운영이 오늘 오후 11시 이후부터 무기한 중단됩니다. 단 쇼핑몰 내에 있는 음식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은 운영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치로 파라무스에 밀집한 대형 쇼핑몰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점의 경우 식료품과 생필품 판매만 허용되고 공산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4명 이상 있는 단체로 모이는 것과 슈퍼마켓에서 50명 이상이 함께 있는 것도 금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나소 카운티가 존스비치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에서는 자신의 차량에 탄 채로 문진부터 체온 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까지 5분에서 10분 안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국민과 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외교관 등은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상품 교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민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통합 수준 때문이라며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붙여 향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 금지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트리도 총리는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자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내일협회는 코로나19 우려 확산으로 자체 제작한 손세정제를 한인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손종만 뉴저지 한인내일협회장을 모시고 뉴저지 미용국 보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협회장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저지 주정부 미용국 보드위원회 한인 2명이 추천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보드위원은 어떤 자리고 미용국은 뭐를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미용국은 뉴저지 주 내에 있는 미용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이 컨슈머의 컴플레인까지 다 받아두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보드 멤버가 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자리가 지금 결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 멤버는 하는 일은 미용국에 관한 모든 계획, 그다음 관리, 그다음 심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국의 메인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 네일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한인분들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드위원회는 한인분들이 없는 건가요? 예, 6명인데 지금 2자리가 공석되어 있고 한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인을 넣기 위해서 4년 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한인 2명, 추천된 한인 2명을 추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2분을 저번에 한 분을 추천해서 안 됐고요. 이번에 2분을 또 다시 추천했는데 한인이 꼭 들어가야 할 자리라고 봅니다. 한인이 네일 업계의 그 절반 이상은 70% 정도 차지할 거예요. 한인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한인 보드 멤버가 없다는 것은요. 좀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이 가장 강한 곳이 그 보드 멤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서 정치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저희가 한인을 넣으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보드위원이 선정되기까지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가요? 절차는 없고
있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주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네, 또 특별히 코로나19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우려 확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일 업계 동향은 어떤가요? 네일 업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일 업계는 손님과 아주 머리를 맞대고 손님의 피부를 만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손님이 연락이 와서 너희 마스크 썼느냐? 손 세정제 사용하느냐? 장갑을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네일협회에서는 이미 한 3주 전부터 마스크 착용과 장갑 끼고 손 세정제 사용하고 환기 잘 시키고 감기 기운이 조금 기침이라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집에서 쉬게 하라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네, 또 손세정제를 무료 배포하려면 손세정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은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서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게 저희가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협회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손세정제를 만들고 배포하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포커스인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손종만 뉴저지 한인네일협회장을 모시고 뉴저지 미용국 보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주가 코로나19에 대한 강경 대책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도 연일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KBTV는 새롭게 발표되는 소식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